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157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룡입니다. 눈이 펑펑 오고 있습니다. 네, 눈 많이 와요. 네, 차 밀리나요, 밖에? 차 밀리겠죠. 일찍 와 있었구나. 전 출근할 때는 눈이 안 왔어요. 일찍 와가지고. 일찍 왔구나. 네. 보통 바로 전에 오는 것 같은데. 아니, 오늘 라디오가 있어가지고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눈이 오면 좋아요? 옛날엔 좋았는데 이제 출퇴근 걱정부터 하게 되는. 동심을 잃었구나. 네, 동심을 잃은 직장인. 전 지금도 좋아요. 밀려도 좋아요. 저는. 직장인이 네. 되었습니다. 밀려도 좋은 것 같아. 마음은 20대. 네. 좀 차 밀리는 것보다 저희 집이 언덕에 있어서 차가 안 올라가. 밀려 내려와. 한길 되면은 거기가 신호 끝나자마자 좌회전해서 쭉 올라가야 되는데 속도를 못 받고 해서 가끔 거기서 이제 차들이 몇 대들이 밀려 있죠. 차가 밀릴 수가 없는 동네 사는구나. 밀려 내려가니까. 무섭다. 하이패스네요. 빠르게. 후진. 자, 오늘 드디어 주바페가 골대녀에서 경기를 하는 날이죠. 오랜만에 저희 팀 경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매주 한 경기씩 상대가 나오다 어디예요? 보니까 구척장신입니다. 예고편 나왔었습니다. 예고편. 구척장신 세트. 그때 예고편 보니까 각성한 주바페라고 아주 뭐 치달 아니, 정석을 보여준 듯한 그런 예고를 모습을 보여주는데 되게 멋있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예고라도 즐겨라. 네, 예고라도 즐겨라 해가지고. 네. 짤로만 보면 화려하지. 예고만 보면은 공 없이 뛰는 것보다 공 갖고 드리블할 때 뛸 때가 더 빠르던데. 예고만 보면. 근데 저도 부스터였어. 제가 그렇게 뛰는지 몰랐고요. 경기할 때 내가 저렇게 드리블 했었는지 몰랐고 심지어 왼발로 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와, 내가 왼발도 써! 이걸 감탄하면서 예고를 즐겼습니다. 왜냐면 본방은 즐길 수 없기 때문에. 경기에 집중하느라 왼발로 치고 가는 줄도 모르고. 알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기대는 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재미는 있을 거예요. 자, 댓글부터 가시죠. 네, 레드 로빈님이요. 만캐시 후원하셨습니다. 요새 후원이 훅 늘었어요. 이거 빨리 써야 돼요. 음. 멀리 보스턴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달러였네요. 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이거 어떻게 레오다님이 1100캐시 후원하셨습니다. 1100캐시. 왜 1100캐시일까요? 그러니까 1,000원 한번 보내주시고 100원 한번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5만 원도 주는데요, 뭐.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항상 재미있는 방송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처음 보는 닉네임들이신 것 네. 같아요. 네. 세인트 K님도 400캐시 후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샌드 K님은 댓글 남기시도 않고 아주 쿨하게 캐시만 후원만 하고. 네, 후원만. 아주 쿨레가 진동이에요. 이름 없는 천사. 이름은 축반님. 있구나. 축반님이요. 축덕숙덕도 재생 목록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유튜브에 재생록 목록 만들어주세요. 우리 목록 하지 않나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만의 목록은 따로 없는 거죠? 맞아요. 알아서 하라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하네요. 후원이나 받아와라, 니들은. 뭐 이런. 네. 붐짱 73님. 주시은 아나운서님 골 때리는 그녀 예고편 봤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멋져요. 같이 즐기셨네요. 본방은 잘 네.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ANGTO 숫자 0님. K리그 개막 전에 각 팀 전력 분석 예상 순위를 다루는 프리뷰 방송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기대를 담아 글을 써봅니다. 네, 뽕 PD가 알아서 하겠죠. 네, 뽕PD 들었습니다. K리그 응급실님. 골 에어리어에서 공중볼 경합 시 골키퍼가 반칙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높이뿐 아니라 위치상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죠. 골키퍼가 골 에어리어 안에서 공을 향해 뛴다면 대부분 수직 점프인 반면 상대팀 필드 플레이어는 헤더를 할 때 반발력을 높이기 위해 횡이동을 하며 점프를 하다 보니 제자리에서 뛰는 골키퍼를 향해 달려들다가 충돌하는 꼴이 되는 거죠. 반대로 골키퍼가 골 에어리어 안에서 횡이동을 하면서 점프하다가 제자리 점프를 하는 필드 플레이어와 충돌하면 PK입니다. 이거 한참 전에 축덕숙덕에서 이미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뭐 아니라고 했었나요, 그 전에? 아니요, 저희가 이영찬 선배가 비슷하게 잘 설명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틀렸다고 하시는 내용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 한번 했었던데 또 얘기가 나와서 또 했다고. 네, 하시는 것 같아요. 질문이 또 들어와서 네. 한 번 더 써먹은 것 같네요. 네. 기자가. 날로 먹은. 오드리치님, 대구FC는 지난 시즌 대단히 성공적인 시즌을 거뒀는데도 감독 교체를 했는데요. 배경이 있나요? 더불어 리그의 유일한 게임 체인저 용병인 세징야의 계약 기간이 끝나는 걸로 아는데 중동 리그나 국내 기업팀들의 움직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심도 있는 K리그 이야기 감사합니다.
모드리춘이죠. 네. 별명이 모드리춘. 순간 오드리치에서 골대녀에서 누구지 오남인가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남이 언니 잘해요. 잘하더라고요. 네, 남이 언니 발재가 잘해요. 오나우딩요. 네. 오나우딩요. 네. 그 아웃프론트를 별명 뚫는 게 쉽지 않은데. 그리고 세리머니까지 아주 감동적인. 네. 약간 좀 민망했어. 보는 사람 시겁했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감독 교체는 대구가 FA컵을 우승했었으면은 안 교체가 안 됐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약간 FA컵 우승을 놓치게 되면서 대구 구단이 이 조항래 사장이죠. 뭔가 팀이 한 단계 좀 더 도약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갖고 뭐 사태나 경질 이런 건 아니고 계약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재계약을 안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항래 대표가 예전부터 가마 코치 그 당시에 가마 코치였어요. 이제 조항래 감독이 경남 시절 그다음 대표팀 시절부터 데리고 있었던 그 가마 코치가 있는데 태국에서 감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병근 감독 대행 할 때도 가마 코치에게 의사를 물어봤었는데 당시 태국팀과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서 못 들어온 상황이었고 이번에 마침 계약 기간이 딱 끝나서 타이밍 맞아서 팀에 또 한 단계 도약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감독 교체라는 승부수를 띄운 거고요. 세징야는 3년 계약이 올해 말에 끝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세징야 같은 경우는 명확히 본인이 인터뷰에서도 많이 밝혔고 한국에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겠다. 뭐 기아 얘기까지 많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애정도 크고 돈도 많이 받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찼기 때문에 어떤 현재로서는 거액의 이적료를 받거나 또 거액의 몸값을 받거나 물론 뭐 중동 이런 데서 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대구에서 계속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서 세징야 선수는 뭐 계속 대구와 함께 동행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물론 세징야. 배수는 아까 말한 대로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의 뭐 이적료를 발생하고 이적료와 연봉 구단과 선수가 만족할 수 있는 이 정도면 당연히 떠나야 된다라는 수준이 아닌 이상은 대구에 남을 계획. 세징야 하면 대구인데. 그러니까요. 네. 대구의 상징인데. 그렇죠. 저 경기장 옆에 세징야 동상 하나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법한. 네. 동상까지? 뭐 설법하지 않나요? 세징야 정도면. 동생. 동생. 세징야 동생. 국내 선수를 넘어서 대구 최고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국내 상징적이야. 외국인 선수 역대를 봐도 네. 뛴 기간도 꽤 길지 않나? 이부 리그에서부터 같이 있었으니까 거의 뭐 한. 한 구단에서만 이렇게 오랫동안 레전드로 남기가 외국인 선수가 쉽지 않은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약간 어느 정도 중국에서 눈독 들이는 리그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구 FC 감독 교체는 저도 좀 의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로 많이 나눴던 거는 그 이병근 감독님도 축구 뭐 유학? 그래서 공부를 조금 더 하기 위해서 떠난다 그래서 팀과의 이야기가 잘 끝난 끝에 결별을 선언했다라고 들었는데 네, 서로 그러니까 뭐 안 좋게 이렇게 아니라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유학을 어디로 유학 간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시국에 네. 자가격리 하셔야 될 텐데. 자,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니가 가라 내가 갈까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니가 가라 내가 갈까님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우선 지난주 방송 후기 현영민 현대 유스 감독님 인터뷰편 보니 현역에서 떠나도 어떤 현장에서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멋지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예, 우리 감독님이에요. 진짜 말 너무 리스펙. 잘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감독님입니다. 비시즌이 짧은 이번 시즌이라 오늘은 이슈 2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경남FC 김세현 선수 소속 관련 U23 대표 발표 시 경남 구단이 역으로 협회에 항의했던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구단이 영입 발표를 늦게 해서 오히려 먼저 발표한 협회에 항의했다고 하더라고요. 구단 이적 관련 발표 기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닌데 자세한 사항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경남에서 영입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대표팀 발표하면서 소속팀이 경남으로 나간 거죠. 그렇죠. 대전에서 경남으로 갈 때 네, 스포를 한 거래 스포를 한 거죠. 스포 됐네. 비하인드 해프닝이 좀 있는데요. 일단은 그 해프닝 앞서서 이거를 기본적인 설명을 해드려야 이해가 갈 것 같아서 구단이 영입을 발표할 때 뭐 당연히 기준 이런 건 따로 있진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먼저 아웃피셜을 내요. 이전 소속팀에서 이 선수 뭐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이런 결별 먼저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인피셜이라고 하죠. 그 새로운 소속팀에서 내는 게 이제 관례였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몇 년 전부터는 두 구단이 날짜와 시간까지 맞춰서 동시에 냅니다. 동시에 내는 트렌드로 가고 있어요.
근데 두 구단이 하기도 전에 축구협회가 특종을 한 거죠. 단독. 이 단독 욕심. 그렇죠. 단독. 그러네. 나오기 전에 축구협회 명단 발표가 이제 경남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 선수의 소속팀이 나오게 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어떻게 된 상황이었냐면은 협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선수에 대한 차출 얘기 들어보니까 경남 이적이 거의 다 끝나서 차출 공문을 경남에 보냈어요. 차출 공문 근데 뭐 공문 보내는 거지 답변 받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황선홍 감독이 경남 설기현 감독에게 차출 협조를 의향을 물어서 오케이를 받았어요. 그래서 경남 이적이 다 마무리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발표가 됐구나. 그게 발표가 됐는데 이제 그러니까 협회로서 할 건 다 한 거죠. 이 감독이 직접 감독에게 확인하고 차출 공문까지 보냈으니까 예를 들어 차출 공문에 경남이 우리 아직 오피셜도 발표 안 했다. 우리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게 없으니까 경남이라고 발표를 했던 상황이고. 축구협회에서야 뭐 일단 선수 등록이 경남으로 돼 있으니까. 경남에서는 그걸 등록으로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선수한테 이제 따져보니까 이미 이적이 거의 다 마무리된 거고 그래서 공문도 그 구단에 새로운 구단에 보낸 거고 감독에게도 허락을 받은 상황. 이런 상황인데 경남 같은 경우는 아직 오피셜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지역 뭐 언론들이나 이런 데 좀 문매를 받게 된 거죠. 뭐 문매까지 예를 들어 그죠? 뭐 하고 있냐 프런트 이런 거 이렇게 협회가 다른 데도 아니고 축구협회인데 뭐. 근데 왜 그렇게 받았는데도 우리 아직 오피셜 안 냈다는 말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쪽 뭐 커뮤니케이션 오류 협회 설명으로는 약간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남 쪽에서는 이런 그 사조 때문에 약간 축구협회에 항의를 했고 사과 공문을 보내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서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서 뭐 그렇게까지 하진 않는 걸로 됐는데 그러고 나서 축구협회 발표가 나서 바로 대전이 아웃피셜 나간다 띄우고 바로 또 경남이 띄우고 그렇게 됐던 상황입니다. 약간 커뮤니케이션 상에서 약간 원활하지 못했던 거에서 발생한 해프닝. 이 부분이 기사화가 됐었나 보죠. 알고 계신 거 보니까. 네, 기사화가 됐던 부분입니다. 요즘 기사거리가 많지 않으니까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창원에서 전지훈련 중에 의심 환자를 시작으로 팀 내 확진이 높아져서 금일 기준으로는 인천으로 복귀했다는 기사까지 났던데요. 이제 인천에서 코로나 확진 관련된 얘기인데 최대한 신경 써서 전지훈련을 갔을 텐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 시즌은 2월 시작이라 여파가 꽤 클 것 같은데 올해도 21년도와 코로나 확진 시 기준은 같은지도 궁금합니다. 연초 건강 조심하시고 아마 베이징전 마지막 방송이 곧 될 듯한데 잘 다녀오세요.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방송 하겠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결심. 네, 마지막 방송의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대답하겠습니다. 창원에서 전지훈련하다가 지난주 토요일 날 최초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고열로 인해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양성이 나왔고 처음에 3명 또 전체 받아보니까 처음에 음성 나왔다가 또 다음 날 받아보니까 해서 6명 늘고 해서 지금 현재 이거는 어제 기준입니다. 방송 녹화 수요일이니까 화요일까지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단독인 줄. 화요일 날 2명이 또 추가로 확진이 돼서 총 17명이에요. 2명이 늘었구나. 15명 기사까지 봤는데. 15명까지 봤는데 어제 2명이 늘었는데 그 2명 늘은 선수는 창원에서 다 올라와서 집에서 자가격리 하던 중에 또 확진이 돼서 그 선수를 치료센터로 가고 그런 상황이고요. 선수가 16명, 그다음에 현장 스태프 1명에서 총 17명인데 많이 걸렸네. 그 선수가 이번에 외국인 선수는 전지훈련에 아직 참가 안 하고 있고 국내 선수 33명이 참가했는데 16명, 거의 절반 이상이 그렇게 지금 감염된 상태고요. 그래서 당장 창원 전지훈련을 중단하고 그 현지에서 확진된 선수들은 창원에 있는 치료센터에 들어갔고 나머지 선수들은 인천 집으로 돌아와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가격리하다가 확진된 선수들은 치료센터 들어갔고 증상 얘기는 없나요? 증상은 뭐 약간 뭐 미열이라든가 두통 이런 정도 그냥 무증상 선수들이 대부분이고요. 증상이 조금 있는. 네. 근데 오미크론인지 아닌지가 아직 안 나왔는데 안 나오죠. 이게 걸리죠. 어떻게 처음에 감염이 시작됐냐라는 걸 좀 물어봤더니 그게 의아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전지훈련이 1월 3일 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외출 외박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저도 없었고 의아해요. 호텔만 왔다 갔다 식당 뭐 식당에서
선수단끼리 이렇게 뭐 식사하는데 선수단끼리만 생활을 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서 최초 감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황이고요. 아 무서워. 네. 그러니까요. 뭐 감독 조성환 감독은 확진되진 않았는데 이제 뭐 아무래도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는 좀 따로 식사를 하다 보니까 네, 다행히 감독은 지금 현재까지는 확진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뭐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팀으로서는 네. 개막이 이제 한 달 좀 더 남았잖아요. 개막이 2월 19일. 19일인가요? 네. 한 달도 안 남았네요. 네. 이제. 2월 19일인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하면 한 열흘 정도는 기본 뭐 격리하거나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1월 말 정도를 잡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훈련 1월 시작하는 말에 게 훈련 재개를 시작하는데 그거를 기존대로 원래 1차, 2차 이렇게 좀 나눠서 하는 팀들이 많은데 인천 같은 경우는 창원에서만 쭉 전지훈련을 해요. 2월 12일까지 전훈 예정이었는데 1월 말부터 한 2주 정도를 창원에서 할지 인천에서 할지 아직 그런 건 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네, 그때쯤 재개를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지금 한참 정말 바쁜 시기인데 그렇죠. 인천 입장에서는 그나마 지난 시즌 잘 넘겼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욕심도 더 내볼 만한 그런 상황에서 발목이 잡혔네요. 거기다가 개막이 이렇게 얼마 안 남았는데 저는 이제 확진자들을 얘기를 들었는데 누군지는 당연히 밝힐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전급 선수들이 꽤 있어요. 아하. 리그 진행 관련된 질문도 보내주셨는데 네. 이거는 리그 진행 같은 경우는 일단 2021년과 매뉴얼은 거의 똑같고요. 단 한 가지 딱 변한 게 있다면은 일단 똑같다는 거는 확진자 발생할 경우 뭐 2주 정도 경기가 연기된다. 이런 기본적인 루틴은 똑같은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K리그 1 기준으로 최소 인원이 17명이 돼야 된다. 골키퍼 1명 포함해서. 그리고 K리그 2는 15명이 돼야 된다라는 매뉴얼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시즌에는 K리그 2가 올 시즌부터 교체 인원이 3명에서 5명으로 늘으면서 1, 2부가 통합으로 다 17명으로 통일했습니다. 뛸 선수가 17명이 안 되면 경기는 자동 연기고요. 17명이 넘더라도 구단에서 연기를 요청하면은 연맹에서 상황을 보고 연기할 상황이다 싶으면은 연기할 수 있는. 17명이 넘는다고 무조건 경기하는 건 아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서울 이랜드가 확진자 발생했을 때 17명 이상, 15명 이상이었지만 경기가 연기됐던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2020년인가 그때 대구에서 코로나 폭발했을 때 그때 대구 선수들이 훈련 못하고 늦어지면서 2020년에 좀 초반에 되게 안 좋았잖아요. 대구가.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영향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인천의 행보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진짜. 자, 이슈 포커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목. 어떻게 읽으라고? 영손으로 10손 잡기. 영손은 손흥민이 없으니까 영손이라고 쓴 것 같고 10손은 뭐죠? 그 아이슬란드 선수들이 다 손하니까 누구요 손 뭐 그들요 손. 재밌는데 이거. 영손으로 10손 잡기. 이거 나온 거죠 이거? 아 네. 눈빛이 제대로 눈빛이 흔들려서 순간 제가 생각한 겁니다 했으면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제목 잘 잡았네요. 우리도 이런 거 하나 써볼 걸 그랬네 뉴스에다가. 욕 먹었겠죠? 어디 축구 만화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만화시는 분이. 예, 재치 있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부제가 좀 필요한. 예, 부제가 필요해서 방송용 제목으로는 맞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10손이 좀 너무 약한 손이어서. 그렇죠. 약손 잡기 어때요? 약손. 영손으로 약손 잡기. 영손으로 약손 잡기. 자, 데뷔골만 4명 터뜨린 젊은 벤투호.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요. 아이슬란드의 수준이 선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네. 아이슬란드는 그래도 유럽에서 유로 20은 아니고 2016. 네, 16이었죠? 18년. 예. 박수를 그때 2018이었나요? 아무튼 아이슬란드는 그때 워낙 이미지가 강해서 강팀의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네. 정말 어찌 보면 유럽에서는 불모지나 다름없는 곳인데 다크호스 거의 뭐 기적의 팀 이런 느낌이 있는 팀이라 만만치 않게 느껴지는 팀입니다. 근데 내용은 뭐 우리가 완전히 압도를 했고 그러니까요. 유럽 팀을 상대로 우리나라가 5골을 넣은 것도 처음이고 4골차 승리도 처음이고 데뷔골만 4골이에요? 주로 이제 우리가 5골을 많이 내주는 쪽이었는데 그렇죠. 그것도 우리 A매치 데뷔골만 4명을 터뜨렸습니다. 이때 유럽 빅리그에서 뛰는 아이슬란드 선수들이 다 빠진 건 사실이고 이거는 유럽 북유럽 리그에서 뛰는 거의 자국 리그 스타일. 그쪽은 북유럽을 약간 소규모 리그잖아요. 그쪽에서 뛰는 선수들을 위주로 데려왔는데 상대가 이렇게 약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거
도 너무 잘했다. 딱 그 저는 인상 깊었던 게 1월달에 이런 경기력이 나온다. 이게 되게 인상. 그렇죠. 보통 1월은 뭐 1월에 여러 번 A 매치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보면 좀 유럽파들조차도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좀 보였었는데 유럽파들은 뭐 한창 뛰다 오니까 그런 게 있었고 또 K리그 선수들은 쉬다가 오니까 그렇고 호흡이 안 맞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뭐 패스가 벤투호 출범 이후 경기력만 보면 상대의 수준을 떠나서 가장 좋았던 경기가 아닐까. 패스 플레이. 패스야. 이게 보니까 축구는 패스야. 1월달에 기본적으로 항상 팀들이 하는 게 따뜻한 나라 가서 체력 훈련을 해요. 1월달에는 몸을 제일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시즌이에요. 그리고 2월달에 본격적으로 전술 훈련과 연습 경기를 하면서 만들고 3월달에 개막을 하는 어떤 축구 선수들의 몸 그 서큘레이션이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이 선수들이 이번에 딱 몸 상태를 보면은 12월달부터 개인 준비를 정말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 정도 1월달 이 시기에 체력적으로 90분을 뛸 체력이 된다. 거기다 이렇게 너무 잘 뛴다. 이 정도 수준은 선수들이 정말 많이 준비를 했다는 거고 그게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다, 최고의 기회다라는 선수들의 어떤 내부 경쟁 의식. 명단 발표는 일주일 전에 하지 않았나요? 이번에? 명단 발표는 가기 전에 그렇죠. 그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명단에 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준비를 했을까요? 근데 들만한 선수들은 다 알고 있었겠죠. 그 뭐 상비군급의 뭐 풀 선수 풀이라 불리는 그 사람들은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웬만하면은 그 벤투 감독이 한 50명 정도의 K리그 풀을 갖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한두 명 정도 뺐다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보통 한 20명 정도 뽑힐 선수들은 스스로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자들이구만. 그렇죠. 그래서 유럽파가 없는 기회니까 분명히 K리거들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거 있었고 엄지성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출사표를 죽기 살기로 뛸 것이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혔던 것처럼 패기가 확실하게 최종 예선에 좀 어떻게 한 번이라도 눈도장 찍어서 가보고 싶은 뭐 당연히 월드컵 본선이 목표겠지만 그래서 저는 선수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뛸까라는 건 당연히 좀 이렇게 더 고민을 해봤던 것 중에 하나가 벤투 감독 스타일상 새로 뽑은 선수들에게 출전 기회를 많이 주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그렇죠. 이 감독은 교체로 잠깐 몇 분 뛰게 한다던가 주로 훈련을 시켜보면서 이 선수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래서 계속 훈련을 부르고 해서 됐다 싶을 때 이제 경기 내보내는 스타일인데 이번에는 특성상 유럽파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새로 발탁된 선수들에게 기회가 많이 갈 거라는 걸 선수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엄지성 선수도 어찌 보면 그 초반에 격차를 좀 벌려놓고 경기력이 좋았기 때문에 한 카드 더 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격차를 불려놨을까. 확실히 그랬던 것 같아. 원래는 이제 새로운 선수를 뽑아놔도 이 당분간 같이 지내는 이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바로 내보내지 않았고. 분위기. 근데 이번 경기만 봐도 데뷔전을 뛰었던 선수가 뭐 김진규, 뭐 엄지성 선수 또 나가서 되게 다 잘해줬기 때문에 뭐 이때까지 벤투와의 다른 모습을 확실히 보여준 것 같아요. 이날 경기 MVP가 김진규였던가요? MVP가 따로 발표되지는 않았고 인터뷰는 김진규 선수가 했던 것 같아요. 경기 후 플래시 인터뷰는 김진규 선수가 했으니까 1고 1도 했죠. 뭐 슈팅력, 패스, 뭐 깜짝 놀랐습니다. 김진규의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선수를 근데 K리그를 좋아하는 팬들도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이부 리그 부산에서 뛰는 선수입니다. 김진규는 예전에 박지영과 함께 뛰었던 김진규를 기억하겠죠. 그렇죠. 프리킥 잘 대포할 프리킥인데 골은 잘 못 넣는. 식빵의 원조. 골대로 안 가는. 친숙하죠 그쪽이 더. 터프가이. 코치님. 이 선수를 우리가 이제 팬들이 조금이나마 알게 된 거는 아마 도쿄올림픽 멤버로 알고 있었을 텐데 그렇죠.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축구 팬 진짜 찐 팬들은 많이 알고 있는 선수인데 왜냐면 부산 유스 출신으로 부산에서 2015년인가 K리그 데뷔를 했어요. 17, 8에 데뷔를 했는데 K리그 그 상위 스플릿 나눈 시스템이 재편된 이후로 K리그 최연소 득점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 당시에 18세 몇 개월인지 모르겠는데 그 전까지 황인범 선수가 갖고 있던 기록을 한 3개월 정도 앞당긴 선수예요. 진짜 천재들이다 천재들. 예. 벌써 데뷔 7년 차인 선수인데 도쿄올림픽에서도 선발로는 처음에는 주전급은 아니었는데요. 도쿄올림픽에서 선발로 나중에 갈수록 2차전, 3차전에서 3차전하고 8강전이었나? 그렇게 선발로 나중에 나올 정도로 처음에 교체로 나왔다가 능력을 인정받아서 나중에 나갈 정도로 이 선수는 일단은 시야가 굉장히 좋고요. 짧은 그 경기에서 다 봤겠지만 짧은 패스, 창조적인 패스가 상당히 빈다는 선수입니다. 원터치 패스로
이렇게 갖고 가는 거. 이 선수를 플레이 스타일을 비교하면 황인범 선수라고 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딱 표현이 쉬울 것 같아요. 벤투 감독님 좋아하겠는데.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저도 김진규 선수 보면서 놀랐던 거는 물론 올림픽에서도 되게 잘 해줘서 그게 돋보이긴 했지만 뭔가 올림픽보다 더 늘었다 확실히. 그리고 저도 부산 경기를 솔직하게 다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변화는 잘 몰랐었는데 그 6개월 동안에서도 되게 발전된 게 보여줬고 그 다음에 벤투 감독 체제에서는 사실 몇 주밖에 발을 안 맞춘 거잖아요. 그럼 거기 안에서도 되게 중추적인 역할 한 번에 원터치로 넘겨주는 이 패스들을 보면서 이 선수가 이런 또 옥석이 숨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경기였어요. 패스도 패스고 패스를 받는 개인기도 굉장히 뛰어났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바로 슈팅을 연결하는 장면도 좀 있었고. 어려운데. 그리고 뭔가 확실히 이 경기에 좀 달랐던 게 그간의 이제 한국 축구의 그 중원진을 생각을 해보면은 좀 요새 들어선 트렌드가 좀 바뀌긴 했지만 이 약간 파이터형 중앙 수비수가 한 명씩 꼭 있었잖아요. 예전부터 뭐 김남일, 뭐 김정우, 뭐 고요한 뭐 이렇게 해서 계속 한 명이 볼을 잘 차주고 이쁘게 찔러주면은 한 명이 싸워주는 그 역할을 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가운데에 있던 선수들이 전부 다 진짜 공을 다 이쁘게 차는 선수들이었단 말이죠. 뭐 이동경, 백승호, 김진규 선수까지.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막 이때까지 한국 축구에서 많이 보지 못했던 중원에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플레이들이 이 경기에서 되게 잘 나오지 않았나. 예. 특히 백승호 선수는 벤투호에 계속 뽑혔는데 9분 뛰었죠. 9분. 최근 4경기 9분 뛰어서 굉장히 단단히 벼렀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기가 막힌 골을 넣었습니다. 기가 막힌 골. 와, 그게 어떻게 그렇게 멀리 차가지고 그렇게 구석으로 들어가나? 제 꿈이 중거리슛 넣는 거예요. 정혜인 선수 잠깐 하던데. 정혜인 선수 진짜 멋있어요. 입을 모아서 다 멋있다고 얘기하는. 그 백승호 선수 약간 김민경 선수의 킥과 비슷한 대포알? 김민경 선수가 더 잘 찰 것 같은데요? 진짜 대포알 맞아요. 그리고 힘이 좋죠. 김민경은 그러니까 볼을 잡질 않아요. 그냥 감으로 때리더라고 보면. 그냥 오면 원터치로 무조건 슈팅을 날리는데. 근데 그게 힘이 좋은 가능한 근데 거예요. 그게 뜨질 않아 공이. 공이 잘 안 떨어져. 듣고 보면.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 탱크 같은 그. 아니, 운동신경이 있는 거죠. 네, 운동신경도 좋고. 체구는 커도 그리고 이렇게 빠르진 않아도 또 느리지도 않아요. 네, 잘해요 언니. 그 체력도 좋고 지구력도 있고 깜짝 놀랐어요. 얘기가 잠깐 샜는데 골대녀가. 네. 골대녀 우리 골때리네. 중간중간 이렇게 가끔씩 하면 재밌는 것 같아요. 백승호 선수는 진짜 유럽에서 돌아와서 K리그에서 그리고 자신의 기량을 다시 전성기를 찾은 최고의 케이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맞아요. 네, 유럽 얘기는 워낙 잘 왔어. 그렇죠. 유럽 얘기는 워낙 안 해도 다 아실 테고 K리그에서도 올 시즌 초반에는 조금 그러다가 이제 중거리 슛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선수가 같이 올라온 케이스예요. 성남전 프리킥. 이른바 킥발은 정말 대단한 선수. 최고인 것 같아요. 킥발. 네, 이날 경기도 킥발뿐만 아니라 그 조규성 선수에게 찔러준 패스, 페널티킥 만들어내는 그 패스, 그 다음에 공수 조율 능력 이런 것들이 정말 이제 한 단계 많이 올라왔다. 네, 이런 느낌이 들고 제가 생각하기에 아까 김진규 선수뿐만 아니라 백승호 선수, 그다음에 이동현 선수가 이날 활약들이 다 좋았는데 특징을 보면 97 동갑 라인이에요. 이 선수들이 이날 이 경기에서 A매치 데뷔전을 치른 뭐 김진규 선수도 잘한 것도 있지만 이 선수들이 올림픽 대표팀 때부터 호흡을 맞춰왔던 선수들이에요. 익숙한 중원을 대표팀에 갖고 와서 선수들끼리 호흡이 많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사실상 올림픽 라인이네요. 그러네요. 그죠? 맞아요. 연령대 왜냐면 어려졌으니까 지금 이 명단들이. 그래서 현재 벤투의 중심이 약간 김진규, 백승호, 이동경, 이동준까지 골키퍼 송범근까지 97 라인들이 지금 되게 많이 포진해 있어요. 유럽파가 오기 전까지는. 그게 붙네요. 네, 그래서 하성훈 기자가 라인 좋아하거든요. 라인. 그렇죠. 라인 브레이커. 저는 라인 브레이커고요. 하성훈 기자는 라이너. 그래서 백승호 선수, 김진규 선수 둘 다 킥력이 워낙 좋은 선수니까 당연히 유로파가 들어오면 프리킥 전담킥권은 손흥민 선수가 하겠지만 황인범 선수나 근데 그 두 선수들의 특징은 주로 크로스를 올리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가운데 쪽이나 직접 슈팅을 노릴 때는 후반에 백으로 들어가서 한 방 정도씩 터트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통점이 다 슛발이 좋아요. 네. 근데 백승호 선수 진짜 좋고 킥발이 부럽다. 그 오른발 왼발 아주 다양하고요 또. 네. 그렇죠. 그리고 슛 타이밍에 막힘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동경 선수는 그냥 조금이라도 각 열린다, 타이밍 나온다, 때려 보니까
보는 사람도 시원시원한. 좋겠다. 성격이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이. 한 경기에서 4명의 선수가 동시에 데뷔골을 넣은 건 이번이 처음이죠. A매치에서. 네. 근데 2000년에 한 번 있긴 있었는데 이때 동대문 운동장 추억의 동대문 운동장에서 했었구나. 2000년에 라오스와 아시안컵 예선 제가 갔던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여기에 설기현, 이천수, 심재원, 안효연 A매치 데뷔골을 기록했는데 이때는 올림픽 팀이 이때는 사실 허정무 감독 시절인데 그러니까 A 대표팀하고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다 맡으셨어요. 허정무 감독. 그래서 그때 A 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 평가전도 했고 형제 매치. 네, 형제 매치도 했고 그때 뭐 이동국, 김은중 있을 때인데 둘 다 소속돼 있었거든요. A 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 어디로 뛰느냐 막 이런 재밌는 이야기거리들이 있었던 그 시절이죠. 혹시 뭐 전반 이쪽 뛰고 후반 저쪽 뛰고 골대녀도 아니고 뭐. 골대녀도 그렇게 안 합니다. 축구가 예능입니까? 골대녀도 그렇게 안 합니다. 골대녀의 라인 브레이커라면 사오리 선수로 꼽을 수 있는. 사오리 선수. 근데 이날 경기에 5명이 데뷔골을 기록할 뻔했어요. 김건희 선수. 김건희. 네. 건희. 골을 넣었었는데 옵사이드 부심이 옵사이드를 선언했어요. 김건희 선수도 당시에 그냥 수긍하고 돌아갔는데 VR이 없었는데 있었다면 이건 옵사이드 아니었어요. 맞아요. 평가전이니까 그냥 부심도에게 그냥 눈 감아서 또 잘못 본 거니까요, 솔직하게. 지명도를 좀 올리고 싶어했던 김건희 선수였는데 골을 넣었으면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 가장 핫한 이름인데. 그렇죠? 스트레이트와 스트라이커. 오. 어허이. 제목 감이 좀. 어허이. 그래서 뭐 이번에 말을 못 잊겠네요. 막 생각은 많이 나는데 계속 말을 하면 또 정치 얘기로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골대녀까지만 가야지. 아니, 스포츠랑 정치는 분리하죠. 그렇죠. 네. 우리도 약간 리포트를 그때 젊은 벤토 약간 희망 썼다 이런 느낌으로 했었잖아요. 그게 맞는 게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도드라진 게 97년생도 아까 얘기를 했고 지금 수비 라인을 빼고 백승호 선수부터 위에 공격 최전방 공격수까지 6명 중에 5명이 25세 이하 선수들이었습니다. 권정훈 선수만 빼고. 25세 이하. 네. 되게 최근 들어서 가장 젊은 벤토를 가동했었는데 그만큼 활동량이라든가 패스워크가 다 좋았다. 근데 저는 이 선수 얘기도 하나 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조규성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물론 미들에서 활약이 좋았지만 조규성 선수 같은 경우는 벤투 감독이 요새 중용하고 있는 선수긴 하죠. 황의조 선수의 부상 공백을 메우면서 최종 예선 뛰었던 선수이기도 하고 이 선수가 원래는 대학교 입학을 수비형 미드필더로 입학을 했습니다. 수비형 키 큰 수비형 미드필더였어요. 근데 당시 팀 대학 사정상 공격수가 비게 돼서 공격수로 감독이 포지션 변화를 시켜줘서 한 1, 2년 정도의 그 공백기를 거친 다음부터 유리그에서도 잘했던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키 큰 수비형 미드필더 출신인데 장점이 강한 슈팅력. 예전에 저기 올림픽 대표팀 때 엄청난 중거리 슛 하나 터뜨렸던 기억이 있고. 그렇죠. 그 거만한 세리머니. 그렇죠. 거만한 세리머니. 그 다음에 수비형 미드필더 보니까 기본적으로 볼키핑 능력이 좋고요. 수비력이 엄청 좋아요. 굉장한 장점이 있네. 그 장점에다가 장점이 있다 보니까 공격진에 갔을 때 벤투 감독이 좋아하는 전방 수비를 해주는 거죠. 최전방 수비. 벤투 감독이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거기다가 발전한 게 최근에 최근 아니죠. 한 1년 넘은 얘기인데 상무에 입대를 했잖아요. 네. 상무에 입대를 하면서 몸을 벌크업을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되게 커졌더라고요. 네. 근육량만 4-5kg 이상 늘렸더라고요. 근육만? 진짜 힘들었겠다. 와, 그거는 진짜 엄청난 안 해봐서 그런데 엄청난 거죠. 근육량만. 군대 가서 근육 욕심내면 좀 몸이 달라질 텐데. 몸은 달라지는데 다른 걸 잃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속도를 잃을 수가, 민첩성, 유연성을 잃을 수. 군대에서는 그런 그 웨이트 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수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군대에서 이제 약간 근육에 약간 꽂혀 있으면 진짜 얼마든지 키울 수 있거든요. 시간이 많아서. 근데 이 선수는 스스로 얘기하는 게 확실하게 근육량 늘리면서 최전방에서 자기가 버티는 힘이 확실히 좋아졌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확실히 좀 커진 것 같긴 해요. 네, 몸이 확 많이 팔뚝도 들어지고. 그 유니폼 핏부터가 달라지는 게 느껴지네요. 근데 특히나 이번 상대는 아이슬란드, 북유럽 팀. 피지컬이 워낙 좋은 팀들이었는데 최전방에서 조규성 선수가 그 강력한 피지컬로 북유럽 선수들에게 밀리지 않고 다 버텨줬던 게 그런 게 역할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이제 군대에서 늘린 근육은 사회에서 다 빠지거든요.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하나에 집중을 하면 밸런스가 깨진다고 하잖아요. 그 뭐 근육량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다른 그 밸런스가 깨질 수 있다는 아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근육량이 는다는 게 안 좋다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벤투호 고민되겠어요. 만약에 이제 유럽파들이 돌아와서 최종 예선에서 유럽파들이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선수들이 떠오르는데 만약에 안 뽑았다 이러면 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게 행복한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행복한 고민이죠. 선수풀이 갑자기 더 다양해지는 그러니까 느낌인데. 주 앞에 그 힘들어하는데 뛰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늘 선발. 붙박이. 네, 붙박이. 안 빠져. 뺄 수 없는 못. 선발. 일단은 대표팀은 지금 몰도바전이 끝난 다음에 팀을 나누게 됩니다. 팀을 나눈다고. 네, 레바논전을 위해 뛸 선수들과 한국으로 돌아갈 선수들. 그 선수들은 남아요? 그건 아니죠. 몰도바전이 끝난 다음에 짐을 쌓아두고 24일날 유럽파들이 합류를 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또 빠져야 되잖아요. 거기서 바로 가는구나. 네, 거기서 바로 가고 나머지 선수는 한국으로 바로 들어오고. 그 일정까지는 제가 몰랐네. 한국으로 돌아오는 선수들이 좀 약간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보여줄 걸 다 보여줬으니까. 그 선수들 자가격리 하나요? 네, 지금 근데 예전에 제가 여기 방송 나와서 자가격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제 축구협회 확인해 보니까 자가격리가 없을 것 같다. 확실하게 지금 모르겠더라고 하더라고요. 것 같다. 네, 이게 자주 바뀌다 보니까 가처분 신청됐나? 이게 약간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최종 예선을 뛰면 면제를 해줘요. 최종 예선을 뛰면은 지금 올림픽 선수도 갔다 오면은 올림픽 출전 때문에 면제해 주는 게 있거든요. 네. 최종 예선을 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약간 해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거죠. 네네네. 근데 그 최종 예선 뛰고 안 뛰고의 차이가 왜 있죠? 최종 예선은 약간 국가를 위한 그렇죠. 이런 게 좀 있는 공식 거고 경기 이건 평가전이기 때문에 약간 니들이 원해서 간 거 아니냐 그런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어제까지도 명확한 축구협회 대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향후 또 결정될 수 있는 거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몰도바와 2차전도 기대가 됩니다. 몰도바는 아이슬란드가 뭐 다 A급들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몰도바보단 낫지 않겠나. 그렇죠. 몰도바가 지금 피파 랭킹이 181위거든요. 180? 네. 181위 정도. 네. 그러면 거의 바닥인데 한 210개 정도 되죠. 피파 연구. 저 200몇 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골잔치 날라나요? 역대 최다 골 한번 기대. 좋네. 우리가 2018년도에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그때 몰도바하고 한번 했죠. 몰도바랑 해서 1대0 맞아요. 정신욱 선수의 골로 1대0 승리를 했어요. 1대0이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1대0인데 맞아요. 골 많이 안 났어요. 네, 골 많이 안 났어요. 몰도바랑 붙었었구나. 그래서 그때도 몰도바가 잘하나 막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피파 랭킹 180위 때라면은 피파 랭킹이 뭐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럽에서는 최약체라고 꼽을 만한 팀인데 또 여기서도 이제 젊은 선수들이 그렇죠. 또 아이슬란드전 뛰었던 선수들도 많이 뛰겠죠. 네, 많이 뛸 것 같고 일단 그냥 개인적인 견해로는 한 절반 정도 바꿔서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수비 라인의 변화는 확실하게 권경원 선수가 코로나19 회복해서 들어와서 뛰어볼 테고요. 최종 예선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동준 선수가 아이슬란드전 안 뛰었던 게 약간 경미한 부상이 있거든요. 그 선수의 회복 정도에 따라서 뭐 출전할지 안 할지를 최종 예선을 대비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최종 예선에 데리고 가고 싶은 선수들은 꽤 2번 연속 실험을 해보겠죠. 네네,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고민되는 선수들을 좀 후반에 많이 또 백업으로 조커 카드로 쓰지 않을까. 아무튼 뭐 손흥민, 황희찬이 거의 최종 예선에 뛸 수 없다고 보고 일단 레바논하고 시리아전 원정 경기 2경기에서 한 경기만 이겨도 거의 확정 아닙니까? 이거 따져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레바논전을 승리할 경우 승점 17점이 되고요. 우리가 2위잖아요. 3위인 아랍에미리트가 또 이 시리아랑 해요. 같은 날. 그날 경기 승리 시 9점. 그러면 3경기 남겨놓고 승점 차가 8점이거든요. 이러면은 확정은 아니고 거의 확정이지만 뭐. 확정은 아니고 우리가 승리하고 아랍에미리트가 무승부 시 3경기 남기고 10점 차. 그러면 확정이 돼요. 근데 왜 시리아전은 시간이 미정인가요? 그게 저기 중립 경기인데요.
네. 시리아에서 안 하고 시리아에서 내전이 있으니까 내전이 있어서 중립 경기인데 아직 거기 방송 중계랑 이런 시간들이 아직 잡힙니다. 보통 뭐 카타르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데서 많이 하는데 네. 또 아랍에미리트가 얼마 전에 아니죠 어제였죠. 그 폭탄 테러가 있었죠. 네, 거기 좀 불안한 상황이고 카타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K리그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거는 또 우리 뽕 PD가 제목을 부드러워진 막걸리 리더십 본 시험대에 오른 최영수 감독. 이건 이제 뽕 PD가 그 생각한 게 맞네요. 이 제목은 딱 보니까. 왜 막걸리 리더십이죠? 막걸리 좋아하세요? 막걸리 리더십이란 표현 많이 써요 최영수 감독한테? 그거는 우리 해설하면서 생긴 별명이죠. 네. 막걸리 좋아하시는. 네. 약간 동네 아저씨 같은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해설자 별명을 감독한테 갖다 붙이고. 감독으로서는 약간 센 캐잖아요. 그렇죠. 센 캐릭터인데 부드러워진 리더십. 박성준 기자가 최영수 감독 취재 갔다 왔는데 참 웃는 모습이 귀엽더라고요. 귀여우시잖아요 원래. 저는 최영수 감독을 되게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취재를 많이 이제 훈련하는 걸도 많이 봤는데 훈련장에서 그렇게 웃는 모습을 많이 처음 봤어요. 사석에서는 많이 말이 일단 없죠 훈련장에서는 별로. 훈련장에서는 아니요 윽박지르거나 조용하거나. 야 이런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약간 그러면서도 갑자기 선수들한테 향해서 너무 아빠 미소를 보이더라고요. 골대녀의 힘인가요? 당연히 얘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부드러워진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가? 골대녀 이후로 처음으로 감독 맡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골대녀에서도 감독하셨으니까. 골대녀가 바꾸신 건가요? 골대녀에서 무슨 팀이었죠? 구척장신 팀 감독님이었죠. 구척장신. 아무튼 해설자 좀 하시고 해설하시고 또 여자 축구 지도하시면서 그렇죠. 뭔가 깨달음이 있지 않았나. 부드러워진 막걸리. 기자회견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이제 퍼즐을 맞추다 보니까 딱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은 서울이나 장수 같이 빅클럽에 있던 때는 거의 주전급 선수들이 많이 정해져 있잖아요. 빅네임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서울 그런 구단에 있을 때는 최 감독 스타일이 약간 관리형 감독인 거죠. 이 선수들 하나하나 터치하기보다는 그냥 이 선수들 훈련 때 와서 팀의 기강을 잡고 그다음에 전술적인 거 설명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지금 강원은 도민구단으로서 네임급 톱급 선수들 뭐 이름 들으면 알만한 선수들은 꽤 있어요. 그렇죠. 이정엽, 한국영, 뭐 임창우, 임채민, 뭐 이런 윤석영, 이광현 이런 선수들이 있긴 한데 그 전 팀들에 비해서 A급 선수들까지는 아니에요. 한때 국가대표로 활약했지만 근데 최영수 감독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젊고 유망한 선수들이 너무 많이 숨어 있더라.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길래? 그래서 멘트를 직접 소개해드리면은 내 눈에 들어오고 있는 선수들이 주전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유망주들을 많이 기용하는 그 미소가 아빠 미소 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선수들은 그 눈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멘트가 이전 구단에서 해보지 않은 새로운 것들을 해보는 게 도전이고 모험이다. 그래서 더 즐겁다. 이 말이 딱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이겠죠 아무래도 그 전과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스타 플레이어들을 뭔가 잡아야 되는, 휘어잡았는 한 팀으로 묶어야 되는 그런 생각에서 세게 나갔다면 그렇죠. 여기 선수들은 한 팀인 거야 보니까. 내가 이미 한 팀. 내가 굳이 누구를 뭐 스타 플레이어를 잡으려고 하지 않아도 한 팀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새로운 환경에서 여기서 스타를 한번 키워보자. 그렇죠. 라는 그 욕심이 또 생기셨을 것 같고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유망주 선수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스타일을 약간 바꾼 게 이 선수가 소통을 되게 많이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멘트, 최영수 감독의 멘트가 이제 감독보다는 축구 선배로서 약간 후배들에게 말을 해주고 싶다라는 게 취임일성이었어요. 선수들에게 첫 훈련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그래서 선수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장점이 뭐가 있고 뭐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좀 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약간 멘토로 다가온 듯한 느낌이 있네요. 그 전에 조용욱 선수가 와서도 얘기했지만 최용수 감독님의 그 말수 자체가 좀 별로 없어서 근데 무섭다고 했잖아요. 무섭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그때 당시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이정엽 선수랑 서민우 선수도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 그냥 그 포스와 아우라에 눌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확실히 변화하셨나 봐요. 그래서 뭐 장난도 많이 치고 다가와서 대화도 많이 건다고 하시는데. 서민우 선수가 그렇게 책을 많이 읽은 걸로 유명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기자회견에서 멘트들이
정말 철학적이더라고요. 그럼 여기 어록 1, 2 돼 있는 게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에요? 네. 이번 기자회견에서? 네, 이번 기자회견이요. 읽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네, 읽어주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온실 속의 화초보다는 들에서 찬바람, 비바람을 맞으며 성장하는 게 인생의 관점에서 볼 때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잔잔한 바다에선 훌륭한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고난이 있으면 견뎌내야 한다. 압도적인 힘 앞에서 기교가 무력해진다. 그래서 압도적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감독님과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위기에 빠졌을 때 구할 방법은 뭉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이를 통해 더 좋은 경기력과 성적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것도 주신 아나운서가 딱 읽어주니까 뭔가 격조 있는 진짜 시조를 하나 듣는 듯한 되게 느낌이에요. 말씀을 탈무드에 있는 명언들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데 최용수 감독이 딱 옆에서 이 멘트를 듣자마자 딱 이러면서 독특한 캐릭터야 이러면서 교수라고 그랬어요. 하도 특이해서 저도 인스타그램을 들어가서 봤더니 인스타그램 그 뭐라고 하죠? 닉네임이 서시잖아요. 프로페서예요. 프로페서. 서교수. 약간 서교수라는 별명이 있나 보죠. 선수 사이에서. 책을 워낙 많이 읽는데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강등을 면한 다음에 남겼던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뽕PD가 대본에 적은 건데 사마천의 보이만서를 언급했어요. 사마천이 나오는. 아니 근데 98년생이에요? 네. 애늙은이 같은 느낌이 딱 들지 않아요? 나이가 조금 있는 선수인 줄 알았네요. 이제 3년 차예요. 2020년에 있던. 공중부양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그렇죠. 약간 자연인으로 활동하실 것 같은. 소림축구 약간 그 느낌. 그러니까 저도 이 내용이 궁금해서 봤더니 사마천의 보이만서가 뭐냐면은 대략 간단하게만 내용 설명하면은 임무에 보호함 가면서 그거 아닌가요? 아니요.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친구 이름이 보임인가? 보이미안 랩소디예요? 안서였나? 하여튼 사마천이 궁형을 당하게 됐대요. 그쵸. 궁형 당했죠. 네, 거세형이죠. 네. 근데 보통 그러면은 죽음을 많이 택하는데 죽음을 택하지 않고 궁형을 택한 이유는 내가 더 큰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사마천의 사기란 책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면서 그 궁형을 앞두고 친구한테 쓴 편지 내용인데 이만이래요. 이만. 자신의 이만이야? 친구인 이만에게 보낸 이만서? 유명한 서신. 네. 이만서 씨구나. 네. 이만. 그래서 엄청난 이만. 내용을 SNS에 엄청난 이 비슷한 내용을 많이 써놨는데 결과적으로 내용을 정리하면 뭐냐면은 강원 FC가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역경을 겪고 나가고 있는 거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그 장문의 글을 써가지고 화제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영표 대표하고 아주 말이 잘 통할 것 같아요. 잘 통할 것 같아요. 차기 대표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이영표 감독님 그 경기장에서도 막 그렇게 말씀 많이 안 하시는데. 아니 이영표 말을 잘하잖아요. 이영표 감독님이 늘 웃으면서. 네, 말씀 굉장히 잘하죠. 잘하고 그러니까 무슨 이런 명언 같은 것도 많이 남기고 현영민 감독도 한 명언 하잖아요. 네. 저희 감독님 명언 뒤지지 않습니다. 명언 잘하는 팀 하나 만들어야 돼. 라고 아까 그 SNS에 명언 FC. SNS에 그 서민호 선수가 글 올렸다 그랬잖아요. 네. 그 아까 기자회견에서 이정엽 선수가 같이 참석했었는데 거기서 이정엽 선수는 그 글을 읽고 되게 감동받았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글일까 제가 궁금해서 그래서 저도 SNS에 가서 찾아본 거거든요. 근데 이정엽 선수가 막상 댓글로는 민우야 읽다가 잠들 뻔했다 이렇게 써놨어. 네. 되게 서민호 선수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98년생이면 뭐 앞으로 창창한데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년 차예요? 3년 차라고 하시죠. 3년 차. 2020년에 23경기 한 골. 네. 지난 시즌. 그리고 이 선수가 포지션은? 미드필더인데 윙어도 뛰고 전방 공격수도 뛰고 미드필더도 뛰고 다 뛰어요. 온실 속에 화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네. 원래 이제 대학 때 영남대 출신입니다. 김명수 감독. 영남대. 그래서 강원으로. 근데 이 선수가 대학교 입학할 때는 잠깐 한두 달 정도만 김명수 감독이랑 같이 했어요. 김명수 감독을 믿고 영남대에 진학을 했는데 김명수 감독이 그때 서울 이랜드로 갔죠. 네. 하지만 그 아래 있던 코치님이 강원 코치로 오게 되면서 같이 또 강원 입단하고 이런 케이스인데요. 워낙 미드필더로 하다가 지금 김명수 감독이 공격수로 많이 기용을 하고 있어서 최용수 감독님. 아니 예전에 김명수 감독님이 입단한 이후에 이 선수를 공격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윙어도 뛰고 약간 섀도우 공격수도 뛰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전전 때도 왼쪽 윙어로 거의 세우지 않았어요? 네네네.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모든 스포츠는 이제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내는, 물론 의도적으로 이제 구단에서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죠. 이벤트를 통해서. 근데 지금 강원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팀 같아요. 네. 최영수 감독도 그렇고 서민우 선수도 그렇고 또 이정엽 선수도 슈틸리케어 황태자에서 지금은 또 최용수 감독 밑에 있고 최용수 감독의 변신, 달라지는 모습. 최용수 감독님이 스트라이커 출신이니까 해줄 수 있는 얘기도 더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목표는 파이널 A 진입이라고 했습니다. 네. 최용수 감독이 욕심 많은 감독이라서 파이널 A가 최종 목표는 아닐 건데. 그렇지. 네. 겸손하게 얘기하신 거군요. 그리고 골키퍼 유상훈 선수를 데려갔죠, 얼마 전에. 네. 그러니까 서울 시절 자기 그 최용수 감독의 제자들을 좀 데리고 있는데 일단은 골키퍼 이광현 선수를 백업 골키퍼로 놓고 유상훈 선수를 주전으로 놓을 생각인데, 왜냐면 이광현 선수의 높이에 대해서 약간 불안감이 있었어요. 유상훈 선수는 장신 선수거든요. 높이에 강하고 우리가 유상훈 선수를 기억하는 거는 승부차기. 승부차기 잘 맞는 선수. 스페셜리스트죠. 네, 스페셜리스트로. 이광현 선수 세리머니도 짠하지. 이광현 선수 상대적으로 작아서 작죠. 네. 그래서 화려한데, 그죠? 그래서 이전에 있던 이범수 골키퍼를 내보내고 유상훈 선수를 데려와서 이광현 선수와 둘이 세우고, 또 김원균 선수라고 서울의 중앙 수비 있는데 그 선수 데려와서 지난 시즌에 최다 실점 3위 팀이었어요, 강원이. 그리고 후반에 뒷심 부족으로 역전을 당한 케이스가 많았는데 이제 뒷문을 그렇죠. 좀 많이 잠그자 이런 걸로 잘 아는 수비죠. 일단 거죠. 기본적으로 최영수 감독은 수비 안정을 첫 번째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강원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강원은 이제 최전방 공격수와 측면 공격수를 좀 영입을 노리고 있는데 당연히 다 외국인 선수 노리고 있는데 지금 마땅치가 않다고 해요. 근데 저번에도 외국인 선수가 지금 올해 가장 데려올 선수가 없다고. 네네네. 그렇죠? 지금 뭐 다른 팀들도 최전방 공격수 외국인 선수 찾는데 많이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강원 같은 경우는 현재 최전방 공격수 자원은 2명인데요. 이정엽 선수랑 고무열 선수예요. 근데 고무열 선수는 수술로 인해서 봄이나 돼야 돌아올 수 있고, 이정엽 선수 혼자 시즌 초반에 버텨줘야 되는 상황이죠. 최전방 공격수 그래서 영입이 시급하죠. 외국인 선수. 자, K리그도 이제 개막이 빨라지면서 각 팀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는 시기인데 강원 FC의 변신 기대해 보겠고요.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올림픽 체제 들어가기 때문에 주바페는 가시죠? 네, 베이징에? 갑니다. 베이징에서 주바페가 개폐회식을 네. 중계를 하고요. 저희 SBS 다시 뜨겁게 올림픽을 요리하다. 네. 센스 있어요.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저희는 올림픽이 끝나고 2월 언제죠? 2월 24일인가 폐막이죠. 아니, 2월 21일이 2월 20일 폐막이고 저희가 21일 날 귀국합니다. 네. 되도록이면 첫 주에 할 수 있도록 폐막 첫 주에 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했고요. 무슨 끝나는 것 같죠? 여러분 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근데 그때 프리뷰를 하기 전에 개막전 리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19일 날 개막을 하기 때문에. 그러게 2주 시장 정리해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 끝난 그러네요. 저희가 참고로 제가 도쿄올림픽 때는 그 최다희 인턴 PD와 우리 뽕 PD가 둘이서 재밌는 번외편 했었는데, 우리 이일의 인턴 PD는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던져놓고 가시네요. 알아서 하시고 저희가 없는 동안 마음껏 저희 코너를 이용해 주세요. 네. 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네, 수고하셨고요. 한 달 뒤는 아니지만 한 3주 뒤. 네, 3주 뒤죠. 거의 한 달이죠. 거의 한 달이죠. 설도 질문도 많이 보내주세요. 네. 막 쌓아놓겠습니다. 후원도 많이 보내주시고 적립해 놓겠습니다. 세뱃돈이죠. 자, 수고하셨고요. 올림픽 끝나고 만나요.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